계룡산 분재경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재의 기술 제1편 살인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연을 해주실 우리 이화영 한국분재유통 대표님 되시고, 그리고 계룡산 분재경매장 경매사로 계신 이화영 원장님을 먼저 모시고 오늘 잡목 분재내기 살인내기 시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첫 번째 강의로 고르는 요령,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뭘 했죠 우리? 잊어버렸네. 네, 취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취목. 우리 침사례당 취목을 했는데 이 경매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구매하는 후에 관리라는 걸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호응이 좋으셔서 좋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했다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좀 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많이 아는 건 없지만 재밌게 봐주시고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분재 살이란 무엇인가? 분재에서 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모든 나무가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흠이라고 하면 가지가 죽는다든가 아니면 줄기 부분이 이렇게 벌레가 먹는다든가, 그래서 상처적인 부분처럼 이렇게 타들어가는 부분이 생겨요. 송백류에도 보면 벼락 맞은 나무라든가 그런 나무들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한쪽 면이 죽는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가서 이렇게 완전히 겉껍질은 벗겨지고 속심만 남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그걸 멋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볼 때는 그것에 흠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나무도 미용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잘생긴 부분은 드러내고 못생긴 부분은 감춰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죽어있는 부분들을 얼마나 잘 이쁘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 줄기 부분에 난 상처들, 좀 썩은 부분들을 살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가지에서 이렇게 상처 난 부분들을 이렇게 가지가 죽은 것 표현되는 것들을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나무에는 흠이 있으니까 모든 나무가 사리와 신이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사리를 낼 수 있는 인정이 되는 수종이 있을 텐데요. 어떤 수종들이 있을까요? 거의 송백류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소나무 아니면 측백나무 이렇게 향나무 계통은 모든 것이 수종이 가능하고요. 잡목도 사실상은 다 가능해요. 안 죽는 나무는 없으니까. 근데 특히나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좀 사리가 좀 나무가 목질부가 단단하고 오래가는 나무들, 잘 썩지 않는 나무들을 사리가 좀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 매화나무하고 석류나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느티나무도 있고, 제가 이제 해당 종류죠. 이거는 황금사과라고 하는데 사과 종류도 가져와 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사리를 언제까지 볼 거냐는 것을 보시면 우리 죽을 때까지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때까지만 유지시키면. 그러니까 모든 나무는 가능한데 단단한 것들을 인정하고 좀 무른 나무들, 연한 나무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작업하시면서 보면 좀 더 폭넓게 사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살인에는 적당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살인내는 시기는 보통 휴면기, 왜냐면 이파리가 다 떨어져 있어서 목질과 부가 보이고, 그리고 휴면기라고 하면 나무가 상처를 입게 돼요. 살아있는 부분과 죽어있는 부분의 경계선을 구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죽어있는 부분들을 조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껍질을 벗겨주는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생살이라고 표현은 생살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봄철에 하게 되면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겠죠. 사람으로 말하면 피겠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나무의 수세가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보통은 그냥 휴면기에 모든 작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살이 내려면은 우리가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공구를 사용해서 사리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보통은 사리 내는 나무들은 이렇게 분재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경매장에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나는 좀 키를 낮춘다든가 아니면 이쪽 부분이 무거워서 이쪽 부분들을 약간 덜어내서 가볍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럴 때 그냥 잘라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리고 상처가 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밑쪽으로 이렇게 깎아내서 좀 밑쪽으로 살려주고 이 살이라는 게 그래요.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게 살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채워주기도 하고 이파리도 안 나오고 그러지만 공간을 채워주고 그곳에 완전히 비어있는 그런 것처럼 되지만 또한 있죠.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공간을 채워주면서도 그 이파리는 없기 때문에 늘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이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선정한 소재는 어떤 나무죠? 오늘 선정한 나무는 화물류의 제왕이죠. 이렇게 화물 분재, 뭐 상화 분재라고도 하는데 이 화물 분재는 첫 번째로 매화를 꼽는데 이 매화를 꼽는 이유가 봄에 일찍 꽃이 피기도 하고 뭐 사군제 하나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꽃하면 먼저 이렇게 그 좀 품이 있는 꽃하면 매화를 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적인 수종 중에서 이 매화를 사리를 쳐볼 겁니다. 네, 사리를 내는데 필요한 공구를 오늘 많이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공구를 많이 가져왔는데 공구를 다 쓸 건 아니에요. 오늘 쓸 거는 조각기하고 사포하고만 쓸 거고 이 작은 것, 이 드레밀 조각기인데 작은 것을 쓸 때 사용하는 걸 쓸 거고요. 보통 저도 이렇게 유선적인 걸 많이 썼는데 요즘에 이렇게 무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토업 날이어서 굉장히 무섭죠? 예, 저도 무서웠어요. 네. 처음에 다룰 때. 조심해야죠. 그리고,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사포, 좀 굵은 사포인데 큰 거 할 때는 이렇게 굵은 사포가 필요하고 작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작은 사포를 보통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대작들을 작업할 때는 거의 이쪽 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속도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중품이나 소품을 이용할 때 이런 거, 아주 소품을 할 때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포 같은 걸 다 만들고요. 이렇게 사포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안 들어가는 곳이 있을 때는 이렇게 사포를 종이사포나 이런 천사포를 사용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모든 건 다 똑같아요. 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서 브러쉬, 이거는 이제 수제인데 이렇게 원처럼 돼 있어서 긁어낼 때 좋은 조각기고요. 요건 또 이제 가늘죠. 요건 간은 이렇게 죽어 있는 부분이나 산 부분을 그 연결되는 부분, 그때 파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좀 특이하죠. 그리고 칼은 필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예리해서 잘 손이 닿지도 않으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카타칼인데 이렇게 필요하고요. 톱은 잘라낼 때 쓰고 볼펜도 네임펜인데 매직을 사용해도 되고요. 뭐라고 했죠 우리 하얗게 화이트 지우는 화이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디로 사칠지 표현할 때 쓰는 거고 가위나 혹가위는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건데 예전에는 그냥 유황은 유황대로 따로 나오고 우리는 포스터 칼라로 섞어서 사용해요. 지금 위에서 이렇게 노란 부분 있죠. 여기가 거의 석회 유황합제라고 과수 원예 중에서 겨울에 소독할 때 쓰는 거예요. 유황합제라고 해서 그거하고 포스터 칼라하고 섞어 놓은 거고 요거는 그렇게 제품화돼서 나온 제품인데 요렇게 요새 나와요. 그래서 원예 자재를 파는 분재 원예 자재를 파는 곳에 가면 요런 것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렇게 타놓고서 농도의 조절이에요. 이거는 이제 약간 먹물을 몇 방울을 떨어뜨린 건데, 요거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이 나무의 색깔이 다 틀립니다. 색깔이 다 틀려서 너무 하얗게 칠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검게 칠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요 색의 농도를 맞춰서 이 나무의 분위기에 맞는 그 색깔을 찾아서 칠해 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칠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이거 포스터 컬러는 흰색을 사용하는데 흰색에 왜 흰색을 사용하냐면 이게 유황합제는 원래 노란색이에요. 네. 노란색에서 2번, 3번 원액만 바르는 경우도 있는데 네. 요즘에는 미용 차원에서 좀 더 빠르게 색을 내기 위해서는 포스터 컬러를 사용합니다. 원래 상어는 이렇게 유황만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송백류의 결을 다 살리기 위해서 이 물처럼 되어 있는 것을 1번, 2번, 3번을 바르면
색깔이 한 번 발랐을 때 노란색, 그 다음에는 좀 진노란색,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바르게 되면 마르면 흰색으로 좀 자연스러운 흰색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요건 알죠? 다 일본 거로만 쓴다 해서 뭐라 그러는데 그냥 기온나루입니다. 기온나루라는 게 뭐냐면 상처 보호제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살아있는 부분과 죽어있는 부분에 이 기계로 될 건데 기계인으로 되게 되면 살아있는 생살이 나와서 그 생살이 나온 부분에 이 유황합제가 닿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지를 말라 죽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지를 말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 유합제, 상처 보호제를 발라주시고 상처난 부분에 발라주시고 원래 죽어있던 부분에는 유황합제를 발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른 다음에 발라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농도도 이렇게 이 붓을 또 세 가지 준비했어요. 왜냐면 요게 붓마다 이렇게 가는 곳은 이제 넓은 곳에는 넓은 붓으로 가는 쪽에는 구석이나 이런 데는 가는 붓을 해서 유황합제를 발라주면 아주 깨끗하게 색칠 공부 잘 하시죠? 색칠 공부 하듯이 잘 해주시면 아주 깨끗하고 이쁘게 색칠이 될 겁니다. 자, 공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할 나무, 요 나무는 제가 이제 금산분재원 사장님한테서 제가 구매해온 건데 이분이 참 잘해놓으신 게 젖도 저접으로 잘했고요. 선도 얼마큼 넣었어요. 근데 이건 백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화는 이렇게 흰색, 이렇게 파란색을 딱 띄게 되면 요거는 백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화 자체가 좀 고태미가 나죠. 피부가 일자로 딱 해서 좀 피부가 잘 생겼는데 보시면 아마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부분과 죽어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자, 이쪽에 잠깐 보실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은 죽어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여기가 도톰하게 올라와 있고 이쪽엔 말라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거는 거의 이쪽이 말라서 죽어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살이 낼 거는 어때 밑에까지 다 이렇게 양쪽으로 살이를 낼 거고요. 살아있는 부분과 죽어있는 부분을 완전히 분리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죽어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낼 거고 살이를 낼 때 겨울에 치는 게 유리한 건 뭐냐면 작업을 치는 거는 물관을 좀 많이 건드려도 좀 영향을 덜 받아요. 그런데 이런 봄에 치거나 할 때는 최소한의 살이 작업만 하시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인데 오늘 모양을 볼 때 이 나무는 여기가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눈자리. 그래서 이 선에 연결을 했을 때 여기가 눈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눈자리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눈자리입니다. 눈이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쪽에서도 보면 이쪽이 잘 안 보이나? 여기가 눈자리입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 자리가 있어서 그 눈 자리를 이렇게 거기서 눈이 나올 수 있게 살려주고 이렇게 밑쪽으로 이렇게 거주셔서 이렇게 사리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낼 거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지금 복잡하죠, 여기가. 네. 아주 가지가 많고 잘린 부위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가지는 제거를 할 거고요. 이거는 제거를 짧게 제거를 할 거고, 여기서 보면 어느 가지를 쓸 것인지가 먼저 선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머리가 되겠네요. 이렇게는 잘라내고, 그리고 이런 것도 짧게 잘라서 짧게 잘라주고요. 이것도 굵은 가지는 짧게 잘라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만큼 해서 눈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보면 지금 눈이 나오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눈 나오고 있는 거? 여기도 눈이 나오고요. 뒤에도 볼록 나왔는데 이거는 짧게 갈 겁니다. 짧게 가서 이 정도 잘라서 최대한 밑으로 내려서 이 정도에서 잘라서 거기 밑에서 눈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서워해요. 나무를 죽을까봐. 나무 생각보다 잘 안 죽습니다. 강합니다. 자, 이제 처음 제가 이제 볼게요. 죽어있는 부분과 살아있는 부분. 이거 살아있네. 여기까지 살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도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부분과 죽어있는 부분, 죽을 부분을 이렇게 먼저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어디까지 사리를 칠 것인지가 선정되고, 호가이죠? 예, 제일 빠르게 하는 방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살려두시고, 이게 많이 잘라내거나 할 경우에는 여기서 다 눈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자리들은 다 눈이 있는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눈이 있는 자리들 보이실 텐데 그 정도까지 짧게 잘라서 다시 눈을 만들어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그 얘기를 드렸는데, 추목 들 때나 못 들 때 이 깎아주는 게 참 중요해요. 절단면이 깨끗할수록 순 나온다든가 그런 면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절단면을 깨끗하게 잘라줍니다. 좀 칼을 길게 잡아볼까요? 저거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설프다 할 건데, 전문가 하시는 분들은, 근데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해서 이게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계를 했으면 그 다음에 제가 한 대로 이 사리를 작업을 할 건데요. 이거를 길게 다 놔둘 게 아니고 짧게 자를 겁니다. 어디까지가 이제 사리가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일단 잘라내고요. 잘라내 주시고, 이것들도 커트할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정도에서 잘라주시고, 벌써 나무들은 눈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적게 상처를 내면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보시면 여기가 이제 둥그러졌다고 표현하는데, 그 둥그러진 부분들은 잘라내시고, 이 사리를 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남겨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리에 유용하게. 이거하고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거하고 간격이에요. 이 가운데가 너무 가까우면 여기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서 얘도 제거할 겁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사리를 내면서도 아까도 이 사리라는 게 왜 있는 데 없고 없는 데 있는지를 해면서 사리를 치면서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살려둘 거고, 요거 두 개는 살려둘 거고, 나머지들은 다 좀 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내도록 해볼게요. 자, 이 정도만 해놓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각기가 들어갈 정도가 된다 싶으면, 멋을 내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조각기 항상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온오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온으로 올라가 있으면 그 코드를 꼽으면서 바로 윙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반드시 오프로 해놓고선 선을 꼽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도 그렇게 많이 해봐서 항상 잡고서 해요. 내가 위험해서.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은 상처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위에까지 쳐줬는데 이렇게 원래는 요만큼만 해서 요것만 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길게 위에까지 쳐서 눈만 살려두고 요까지 쳤습니다. 조금 여기 오바되게 올라갔는데 그런 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특히 이쪽에서는 제가 이제 거의 제가 공구는 다 보여드렸지만 저한테 묻는 많은 분들이 제 별명이 그거예요. 가위 하나 가지고 다 끝낸다. 근데 공구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하나의 공구 가지고도 다 사용할 수 있고 사리가 어떻게 치는지만 안다고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은 특히나 밑에 부분은 조각계도 됐는데 위에 부분을 갈 수는 이렇게 좀 찢는 방법을 써요. 왜 그러냐면 찢는 게 살이라는 게 자연 상태에서를 최고로 치거든요. 자연 상태에 있는 자연살이들. 그게 왜 최고로 치냐면 벌레나 그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결대로 자기 결을 살려주면서 찢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송백류의 그 결들, 또 잡목류의 결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벌레가 찢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풍화돼서 된 그 사리들은 만약에 아무리 기술자라고 해도 그 자연적인 사리들의 손을 댈 때에는 거꾸로 값어치가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걸 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시간도 요하고요. 그 자연적인 거를 커버하려면. 그리고 찾았을 때 최고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칼자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공구 자리가 나타나는 게 제일 단점이에요. 저희 이게 감정할 때도 이 공구 자리가 나타나면 이 칼자리가 나타나면 톱질이나 아니면 뭐 납질 이런 그 잘린 자리가 이렇게 절단면이 그대로 보여진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감점의 요인이에요. 감점의 이렇게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것들 잘 확인하셔서 감점 요인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리 칠 때 조금 아까 눈이라고 표현했죠. 눈 자리가 있어요. 그 눈자리들을 최대한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금 저거보다는 눈자리보다는 살짝 위에까지 이렇게 해서 살짝 위에입니다. 또 너무 많이 위에로 가면 나중에 그 아물어둘 때 모양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이 정도는 나도 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제 물관을 낼 때 이게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 저 무식한 산 나왔다는데 가위로 다 한다 소리 나올 텐데 제가 이렇게 가위로 거의 다 해요. 미리 밑에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밑으로 더 내려가지 않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각도인데요. 사리의 각도. 기존적으로 이렇게 앞면은 여기입니다. 지금 이 선이 제일 잘 먹었기 때문에 왜 여기에 눈을 남겨뒀냐면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둔 거예요. 선 하면서도. 그래서 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모양을 해치지 않는 더 돋보이게 해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조경이 집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거라면 이 사리 작업은 나무의 밀을 더 이렇게 증폭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또 팁이 뭐냐면 아까 쩔단면이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지금 이제 어느 끝을 어디 두느냐, 이 끝을 이쪽으로 두냐 이쪽으로 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에서 눈이 나올 거를 예상해서 얘하고 이 가지하고 분리돼 있어야 되고요. 이 가지하고도 이 가지하고도 나온 것까지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짧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나중에 생각도 하셔야 돼요. 이 쌍방향으로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이 다 물으시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뾰족하게 하냐고. 저게 왜 뾰족하게 하냐면요, 우리 부러지면 어떻게 부러져요? 그냥 일자로 이렇게 딱 절단면처럼 톱질하듯이 절대로 그렇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살벌하죠? 자, 제가 여기를 많이 쳤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을 많이 뺐는데, 이 두꺼운 것을 줄구는 것 같아서 사리에서 살빼기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사리기 기계 작업은 이렇게 했고요. 작은 부분들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 홈까지 들어갈 때는 작은 부분은 이걸로, 작은 공구는 이 안쪽 들어가는 부분들은 큰 공구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공구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거의 이제 그 웬만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각기로 할 수 있는 건 했고요. 자, 이번에 사포로 좀 매끈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서